뉴스 헬리콥터에 올라탔습니다. 뉴스의 현장 어디로 날아가 볼까요? 먼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상공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용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통상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을 경우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하지요. 최순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속된 피의자들이 변호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말맞추기에 나선 단서를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값 하네요. 특별검찰, 줄이어서 특검, 스페셜검. 네.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을 벌이더니 교정시설인 구치소에서도 농단 중인가요? 그렇다면 국정농단에 이은 교정농단이 되겠군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상공입니다.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보수신당을 향해서 그쪽에도 인적 청산을 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 하나마나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임명진 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기 새누리당에다가 잔뜩 똥 싸고 도망가서 난 똥 싼 적 없다라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똥누리당에서 그 사람 혼자 똥을 싼 것은 아니겠지요. 똥이 정 보기 싫으면 변기를 교체하시지요. 세종시 정부청사 상공입니다. 국회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 200여 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격려 행사도 열었지요.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뭉클하게 만들 수 있나 싶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 노동자라면 희망을 품을 수 있겠지만 세종청사 청소 노동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는 정규직 전환은커녕 정부 지침으로도 보장된 상여금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타령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어디 예산이 넘쳐나서 정규직 전환을 했나요? 정유라를 위해서는 폭풍 지출을 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한 푼이 아까운 집권 세력. 네, 이 집권 세력이야말로 청소 대상 아닐까요? 광고 듣는 사이에 저는 뉴스는 현장이다 준비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역사 국정교과서 발표로 시끄럽기도 하고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이 딸렸어?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이 시간은 우선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로 꾸밉니다. 최근 어떤 교회 차량이 주진우 기자 가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을 가장 깊숙이 취재해왔지요. 이런 가운데 박지만의 비서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비연사에 가까운 사건은 충분한 부검이 필요한데 보름 정도는 수사해야 하는데 경찰은 이틀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잠시 후 들려드릴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최순실이 최근 자신과 소원해진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너 그러다 죽는다 라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노승일 부장은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 만나볼까요? 주진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차량 돌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인도로 지나가는데 그냥 차량이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돌진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바로 옆에 몇십 센치 옆을 들이받아서 그랬던 사건입니다. 아, 가해자는 누군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까? 도주한 건 아니었고요. 도주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어디 갔는데 바로 차 주인은 없어져가지고요. 도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그 당시에 왔었고요. 근데 그 다음날 파악해보니까 사고 처리는 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어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가해자들이 세트 플레이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믿겨지지 않고요. 주 기자님, 지금 최근에 박지만 비서의 사망 사건, 경찰은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 기자님은 믿으십니까? 경찰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니 일단은 사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좀 특별한 독성이 있는 약품을 썼다든지 그럴 경우 부검을 해도 바로 유관으로 잡히지 않고요. 정밀 검사에 정밀 부검에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번 사건에 조금 신중을 기하고 좀 수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촌 살인 사건 때 경찰이 서둘러서 수사를 하나도 못하고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거고 지금도 그 비판과 비난은 경찰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명백하게 이상한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박지만 씨는 어떤 입장인지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박지만 씨는 어떤 입장인지는 잘 모르고요. 일단 장례식을 잘 치르게 돕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부검을 하고 보름이 안 지났는데 경찰은 심근경색으로 아예 못 박아서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그 심근경색으로 지금 사인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은 글쎄요, 박근혜 씨가 우선은 실각한 상태고 최순실은 감옥에 가 있고 박지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면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렇게 믿어봅니다. 근데 지금도 좀 섣부르고 너무 빠른 판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를 하고 누가 아니면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 정황을 좀 따져보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만 사건이 나면 무조건 바로 발표해서 닫아버리려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 이 주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오촌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자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오촌 살인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분입니까?
주모 씨는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서도 굉장히 그 핵심부에 있었고요. 돌아가신 좌경철 씨의 근접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기 박지만 씨의 수행과 비서 역할을 하는 그 가장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 그리고 청도 그 납치 사건의 가해자라고 보였던 정용희 씨, 예. 핵심 당사자인 정용희 씨가 박지만 씨를 떠나면서 예. 박지만 씨 주변에 그 사람이 없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오촌 살인 사건 맥락 진실을 알고 있을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예,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실을 찾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오촌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예. 경찰이 수사를 안 했고요.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뭐 오촌 살인 사건을 보도했다가 예. 사실관계 그리고 재판 기록, 경찰 기록만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예. 그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무척 고생하셨죠.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예.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오촌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살인 사건이 다뤄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재조명되고 재수사돼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설득력을 얻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예. 특검에서도 이를 조사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찰나에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죠. 예. 이 주모 씨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 오촌살인 사건에서 살해를 당했던 박영철 씨도 그 전에 있었던 유경재단 폭력 그리고 청도 신동욱 씨 납치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신경 변화를 일으켜서 재판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던 핵심 당사자였습니다. 예. 그분은 재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뭐 단언하긴 힘듭니다만은 지금 최순실 쪽과 이 주모 씨 사망 사건은 무관하다고 봐도 됩니까? 그건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좀 지워가면서 누가 무관한지 좀 알아봤으면 했는데 이게 쉽진 않은 일이군요. 예.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만약에 이렇게 위해를 가했다면은 가했을까? 이게 사실은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인데 오촌 살인 사건에서 가장 큰 이익을 봤던 사람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이죠. 박지만 씨를 비롯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지만 씨는 그 이득을 볼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좀 멀죠. 저도 오촌 살인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박지만 씨 주변 사람들이어서 박지만 씨 주변에서 움직였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실체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박지만 씨보다는 다른 세력, 박근혜 최순실 씨 쪽에서 가깝다는 내용을 하나씩 조금씩 접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글쎄요, 주 기자님이 굉장히 신중하시니까 제가 너무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 어떻게 박근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석연치 않은 살인 사건이 빈번합니까? 그 주변은 많이 죽습니다. 박영철 씨한테. 예. 박영철 씨가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자 거기서 한마디 했답니다. 예. 그러다 너 죽는다고. 제가 그 오촌 살인 사건을 취재할 때 한마디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너 죽는다. 노승일 씨라고 예. K스포츠 재단에서 예. 중요한 역할을 했을 때 청문회에서도 아주 두각을 드러낸 분이죠. 예. 네, 그 사람이 그 최순실한테 버려졌다가 그러면 제가 가만 안 있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최순실이 불러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다 너 죽어. 최순실이 노승일 부장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다 당신 죽어.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무서운 사람이야. 최순실이. 예. 아니 노승일 씨는 그 이후로 어떻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노승일 씨 주변에 미행과 감시의 흔적이 좀 계속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승일 씨나 고영태 씨하고
통하면 무사했냐고 이게 첫 마디 인사입니다. 고영태 씨도 그런다면서요? 네. 아까 전에도 통화했을 때 고영태 첫 마디가 무사하세요? 이겼습니다. 참. 주 기자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최순실 감옥에 갔고, 박근혜 그야말로 날개가 꺾였고, 이 둘과 무관하게 지금 작동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둘이 여전히 힘이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날개가 다 꺾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예. 보이고 있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순실과 박근혜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임명하고 그들이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그 이 땅의 권력을 아직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이야말로 이거 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총수는 저한테 지금 위협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이혼을 권유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또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친한 가수 이승환 형은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제 신변을 걱정하면서 울었었죠. 힐링 캠프에서. 물론 통편집 당했지만. 그런데 간혹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시기가 오거나 중요한 때가 되면 협박을 한다든지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진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을 5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담금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포린 폴리시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자하고 충돌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데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뒷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뒷부분이 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철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쪽 이게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이 와 있는데 주둔비를 이쪽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실제로 이익이다. 어차피 주둔비는 어디 가 있어도 든다. 그런데 만약에 주둔비 올려달라 그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깎자고 그러는데 뭐 깎아야 된다고 하는데 깎으면 충돌을 해가지고 철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성향상. 그렇게 되면 미국이 손실을 볼 수 있다. 세계 전략에. 이런 얘기였는데요. 저는 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 철수를 각오하고 대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미군 철수하면 지금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국민 많은데요? 뭐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미군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철수한 예도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닙니다.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거예요. 그런데 잠시 주둔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주둔이 좀 길어진 것뿐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동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군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한데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도 군사비를 무려 최하 6배에서 수십 배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40조 3천억을 지출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유력 그 분석 기관에 의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작년 2016년 기준만 해도
남한이 11위, 북한이 25위였다는 거예요. 미군 빼고. 예. 이렇게 센데 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진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냥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핵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핵을 막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핵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드 설치한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KAMD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만든다고 하고 하는데 실제로 미군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소위 뭐 핵 전력 같은 것을 뭐 순환 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미군 방식으로. 철수 문제와는 좀 직접 관계가 좀 크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미군에 대한 주둔비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90년대에 생겼는데 지금 현재 독일은 18% 정도 부담하고요.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어요. 예. 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2배 또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까지 깎아야 된다고 적정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뭐 계산해 봐야 되는데 대략. 미군도 필요해서 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우리 한국 방위에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도 없는 것보다 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다하다.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대략? 그게? 저는 일본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요? 일본이 지금 얼마나 내요? 50%. 50% 분담까지는. 네. 그래서 미국이 싫다고 그러면 가라. 못 간다는 거죠. 못 갈 거다. 네, 왜냐하면 미군이 한국 방위 그 자체를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주로는 미국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네,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부,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권력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없는 자들에게 공신력을 바탕으로 부존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는 권력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JTBC 신년특집 토론에서 있었던 전원책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작은 인구 100만의 성남시에서 시행한 정책을 두고 나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늘 중앙정부하고 성남시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제 답변 들으시죠. 제가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 너무 편가르기를 절대 편가르기 안 한다 그러겠죠. 제가 보기에는 편가르기 딱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쓰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에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말씀하시죠. 네. 자, 첫째로 가난한 자 편 들은다 그래서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치의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억강부약,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게 국가의 부여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수의 약자들을 부축하는 일을 하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죠. 강자들의 횡포를 막아야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 지금 사내 일보 보면 30대 재벌 750표 쌓아놨다는데 그런 거 예를 들면 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인데 그걸 그렇다면 법인세 좀 원상복구 또는 증세하자. OECD 평균 수준으로. 그럼 1년에 15조 정도 거둘 수 있다. 아니, 누가 그랬습니까? 잠깐만요. 그래, 수치갖고, 엉터리 수치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엉터리라는. 법인세를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3%를, 아니 2%를 더 올리면요. 한 2, 3조. 3% 올리면 한 4, 5조 더 늘어납니다. 답변은 마치고. 그런데 17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다 이상해서 가잖아요. 재벌 기업도 아니신데 뭘 그렇게 흥분을. 아니죠. 수치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500억 이상 440개 기업에 대해서 500억 이상 영업이익에 대해서 8% 증세하면요. 평균 5년 8%를 증세를 내요? 그래봤자 OECD 평균밖에 안 됩니다. 영국 법인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독일이 얼마인데요?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이 11% 내고 있어요. 지금 실효세율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를 해서 실효세율이 지금 16점 몇 %입니다. 아니,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니까요. 기재부 세집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그거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수치 들이대면 정말 곤란하죠. 자, 저기 이상한 수치는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12% 실효세율 내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참 통계상 그렇다니까 그러시네요. 그 잘못된 통계입니다. 어디서 아주 이상하게 안경을 하나 더 끼고 보시든지. 공인이라서요. 이런 데서 말하는 거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실효세율 11%가 어디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망한 나라들은요. 복지를 해서 망한 게 아니고 정치가 국가 권력자들이 부패해서 망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탈리아가 망한 게 복지 정책 때문에 망했습니까? 다른 유럽 국가보다 복지 더 많지 않아요.
왜 망했냐? 부자들이 세금도 안 내고 정치 권력 엉터리 행사해서 사적 이익만 채우니까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직접 반박할게요. 이탈리아가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GDP의 132%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가 내는 국채의 기본 이자가 7%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망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이전 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지출이 뭔지 아시죠? 진 변호사님. 진짜 보수는 잘 안 듣는구나. 그런 오해를 유발하게 돼요. 우리 실제로 할 때는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하잖아요. 편집을 하니까 그렇죠. 참 많이 보잖아요. 대통령 박근혜의 말을 이해하기란 번역기가 필요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 연구자 최종희 언어와 생각 대표는 박근혜의 말이 최태민과 드라마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우리말 연구자 최종희 대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영매어법을 꼽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최태민교하고 좀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최태민교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그분이 살아온 그 인생 역정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네. 아무튼 두 번째 특징으로 꼽으신 영매어법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가장 관심이 많고 또 말이 많이 나왔던 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최태민 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최태민 씨가 가장 흔히 쓰는 말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최태민 교를 갖다가 영세 합일교라고 그러는데, 영은 하늘에 있는 거고 세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는 자기 자신도 하늘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최태민 씨가 애용하던 낱말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주, 정성, 혼, 마음, 일편단심, 정신, 기운 이런 게 전부 다 최태민 씨가 애용하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은 앞서도 조금 언급하셨지만은 이제 어린 시절을 청와대에서 오래 보낸 그런 경험, 또 이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를 보면서 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영향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청와대 16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지막 몇 해 동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제 본 게 있죠. 그다음에 자기가 처음에 청와대에 머무를 때 그때 본 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구부리는, 굽히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자라오다가 대통령이 됐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아버지한테 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언어의 발달기를 1기에서 4기로 나누기도 하고 한 3기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청소년기와 청년기 두 시기로 봅니다. 대부분이. 네. 거기서 이제 비약적으로 언어가 발전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와대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는 비극적이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일상생활 언어를 익히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평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연습, 훈련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의나 토론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오히려 일찍 깨달은 분이 유경수 여사입니다. 네. 그래서 얘들이 청와대에만 갇혀 지내면은 바깥 생활, 언어를 익힐 기회가 없구나 해서 그분이 틀어준 게 TV 드라마입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인용이 1월 말에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박한철 소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한 최강욱 변호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네. 헌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난해 말까지 그 3차 네. 준비 심리 다 끝났고요. 예. 내일이면 이제 1차 심판기일이에요. 1차 변론 네, 기일이 잡혔죠. 예. 일단 1월에 끝나야 안 끝나요. 그 얘기서부터. 제가 1월설을 계속 버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의지가 일단 저는 제일 강하다. 네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의지가 강하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학 연구자들을 상대로 그 기일을 1월 말까지 끝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를 물어봤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네. 보도는 안 됐나요? 예, 뭐 일부 약간 그런 뉘앙스로 보도가 된 것까지 봤는데 이분은 제 느낌에는 지금 설이 1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1월 27일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1월 26일까지는 본인이 소장으로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설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이거는 탄핵이 파면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얘기를 분명히 남겨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준비기일을 지금 굉장히 밀도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지금 쟁점이 될 것들은 다 정리가 될 것이고 또 그 상황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이걸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순인 것이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시간을 끌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끈다는 거는 잘못한 게 많다는 자백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거를 잘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일을 지금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3번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만 되면 횟수로 보나 뭐 쟁점 정리 사원에서 보나 그리고 이제 노 대통령 때는 기각을 해야 되니까 여러 쟁점에 대해서 다 살펴야 되지만 인용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1월 말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저울 추는 기운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지금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지금 의견서를 냈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잠깐 언급했지만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단호하게 나갔다라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온 국민이 다 그날 자기가 뭐 했는지를 기억한다. 그날 뭐 했는지 상세하게 밝혀라. 이거 얘기한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는요 또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이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밝히는 거는 저쪽에 그냥 의무일 뿐이지, 밝히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냥 이미 나와 있는 확정된 사실이야. 나는 야, 김창훈이! 김창훈! 요새 씨발 뭐가 이렇게 나라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정재욱 병장님,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좀비가 뭐? 존바라요, 존바라. 이게 애니메이션 채널인데요. 신연예인 지역 중령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든 오인용하고요.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뭐? 진짜야? 와, 씨발 재밌겠다. 유튜브에 존바라만 딱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와, 얼마야 그거? 내가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완전 공짜예요. 와, 씨발 짱이네. 안 보면 병신이구만.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 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저기 똥 싸놓고 도망다니는 남자 무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복하면 내장이 아니라 돈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남자 환 인사드립니다. 이봐, 그렇지 않아도 당신 임명진이한테 똥싸기라는 소리를 들었던데. 남의 당 비대위원장이 한 소린데 내가 뭔 상관을 하냐? 야, 너 보고는 할복하라 그랬다지? 하나님이 임명진이라는 선물을 새누리당에 내리신 듯하다. 닥치라고! 자꾸 개혁 이러는데 당신네 당 이름이 개혁보수신당 아닌가? 임명진이 좀 대력하라고! 임명진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당에서 임명진이 말고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 환아, 하늘을 날던 새도 떨어뜨리던 네가 어쩌다 이 꼴이 됐냐? 나의 진심은 언제나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았어? 낙동강전선을 지키면서 백의종군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나보고 나가라고 하던. 백의종군? 야, 환아, 백의종군이 뭐냐? 아니, 그것도 몰라? 흰옷을 입고 몸을 낮춘다, 그런 뜻 아니야? 이 새끼, 야,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쥐색 양복 아니야? 뭔 백이야? 아니, 별걸 가지고 다 시비구만. 내 속옷이 흰옷이란 뜻이야. 그 유명한 백양 메리아스 빤스. 조용해. 응?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 새끼, 그 소화하기 힘든 흰 빤스를 입다니. 야, 너 정말 결연한 의지를 다졌구나. 새해를 맞아서 선물 하나 할까? 우정의 징표로 말이야. 무슨 선물? 곰탕 세트인데 한 100시간 고운 국물이야. 영양가 만점이라고. 아니, 웬 곰탕이야? 기름기를 하나도 안 뺀 지방덩어리가 둥둥 뜬 아주 고소한 국물인데, 이 국물과는 달리 연지연 곰탕 국물은 쓸데없는 기름기라고 생각하면 다 걸러내지. 그리고 칼슘 성분이 가득한 국물만 손님에게 내놓는다고 궁상을 떨어요. 하여간 연지연 곰탕과 많이 다른 기름기 가득한 이 국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의 청신호, 회춘의 보증수표, 심근경색에 걸린다고. 그 몸에 좋다는 심근경색? 이 새끼, 닥쳐 이 새끼야. 환아, 내도 보답을 해야지. 환아, 이거 와인 받아라, 와인. 아니, 이 와인은 뭐야? 이 와인은 오래 둬도 상하지 않는 그런 와인이야. 방부제를 많이 치기도 했지. 이거 잠자기 전에 한 잔 마시면 푹 잘 수 있다.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잘 됐구만. 근데 문제가 있어. 너무 푹 자다 보면 일어나질 않아. 왜냐? 와인이 본디 천식에 해롭거든. 천식에 걸려서 저 세상 갈 수 있는 거지. 천식으로 죽으라고. 닥치라고. 이 씨발 새끼들 또 따들어, 이 새끼들. 새해 벽도부터 또 지랄들이야. 아이고, 이님 나오셨습니다. 이님, 요즘 뉴스에 부쩍 나오시던데요. 그 당연하지. 한국정치 마이너스에 손 했을 적에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혹시 그 마이다스의 손 아닌가요? 혹은 미다스의 손. 언제 마이너스가 마이다스로 바뀌었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험담 그만하고 인님이 나가주셨으면 하던데요. 뭘 나가주기를 바래? 그냥 날 내쫓으면 되지. 출당시켜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하시게 하고, 이 똥보 새끼! 날 뭘로 보는 거야, 이 새끼야? 내가 그렇게 치졸한 인간으로 보여? 네.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씨발 나 국회의원직 유지하게 내쫓아달라 이 말이야. 아니 그 사달을 일으키면서 본인을 셀프 공천하더니 결국 이러시려고. 야! 이 씨발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여기 셀프 공천한 사람이 인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무도 번호표 달고 공천심사 받은 거 아닙니까? 야, 얘하고 나하고 같냐? 인님, 개헌 하시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요. 인님은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4년 중임제면 대통령을 8년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개헌 논의는 대선 끝나고 하라. 이게 또 대세예요. 그 대선 끝나면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채우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되면 추호도 개헌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인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요. 그러면 개헌하시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럼 개헌해야지. 나까지 소급해서 대통령 중임제로다 말이야. 야, 나만한 대통령감이 어딨니? 스펙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그 나만한 대통령감은 추호도 없다고 봐요. 그 말에 안 웃을 사람, 진지하게 박수 보낼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지! 내 마누라. 아니 마누라는 다 지지하지요. 남편인데. 안 그렇습니까? 야, 똥보 새끼. 네 마누라도 널 지지할까? 그건 카이 새끼. 야, 너 출근하면은 아내 얼굴에 화색이 돌지? 똥보 남편 꺼진다고. 아이, 그만하세요. 팩트 폭행. 이젠 더 이상 듣기 힘듭니다. 카이 새끼. 야, 네가 꺼지면 아내 얼굴에 화색이 돌지? 야, 똥보야. 그 집에 가서 옷방에 딴 남자 숨어있나 봐라. 그만하시고 퀴즈 문제 내세요. 이 새끼 삐져가지고. 그 오늘의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오늘 비박계, 아니 개보신당의 하태경이가 이곳을 해체해버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이 단체는 며칠 전 개그맨 유재석을 좌빨 연예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지요. 이 단체가 어디인지 이거 맞히는 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님, 정답은요? 이 정답은 친박. 사람들이 너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긴 하지. 하태경이가 아주 잘하고 있어. 서회자, 정답 바로 가자. 이곳을 반드시 해체해야 하지 않겠니? 정답은 마약 수사국. 사위 문제 때문에요.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이 반드시 없애겠다고 한 곳 어딘지 여러분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M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 M.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 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하강세인가 싶었던 이재명 성남시장. 다시 부쩍 미디어 노출이 늘어나고 있네요. 예, 오늘 오전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거기 대선 주자 인터뷰에 이제 응했습니다. 예. 인터뷰 초기에 이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상당히 올랐는데 요즘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자기는 지금까지 과거를 얘기해왔다. 범죄 집단이 나라를 다스리는 과거를 얘기했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얘기하면 지지율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제 기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본인의 이제 사이다 같은 화법, 상당히 이제 강한 어조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밌는 부분은 일단 그 주한미군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포린폴리시인가요? 거기서 보도가 됐죠. 뭐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 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뒷부분에 빠진 내용이 있다. 그 기사의 뒷부분은 이거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철수를 한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상 상당히 손해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빠졌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예. 동아시아 전략에 의해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방위비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18%, 일본은 50%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77%다. 예. 이거 너무 높다. 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 여기서 2배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군사력이 남한이 세계 11위, 북한이 25위인데 근데도 남한으로서는 미국이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전쟁에서 진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자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강하게 나가더라도 미군이 철수를 안 할 거지만 본인 필요에 의해서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군 철수를 대비한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세상에 외국 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외국한테 줘놓고 자치작전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렇게 또 시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보 문제, 우리가 더 이상 미국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이제 공격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젠가요?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은 안보관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또 이제 맞받아 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유승민 의원은 우리 돈 들여서 사드를 배치하자고 해놓고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대구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니까 그러면 해야지 하는 분이다. 이런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예. 또 그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이 사실상 안보를 제대로 안 한다.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하는 집단 아니냐. 예전에 이제 총풍, 북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 존속의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집단이 무슨 안보 얘기를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TV조선과의 이제 전면전이죠. TV조선이 아마 최근에 이제 두 가지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이재명 시장이 입원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철거민과의 어떤 물리적인 이제 충돌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들을 폭행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맞는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형수와 조카가 했다. 근데 그걸 마치 이제 내가 입원시킨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철거민과의 이제 충돌은 철거민들이 부당한 요구를 해서 그 LH에서 철거를 당했는데 성남시에 이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이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를 폭행했는데 맞는 장면을 일부만 떼서 슬로우 모션으로 마치 내가 때린 것처럼 그렇게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을 상대로 폐간시켜야 한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자가 물어봤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그 큰 언론사와 싸워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언론사들의 악의적 왜곡을 그냥 두고 그냥 있다면 다음에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오전에 국회에 와서요. TV조선 형사고소를 하고 그 이제 기자회견까지 했고 어쨌든 그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조선일보가 만만하게 생각할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건곤일척의 승부가 벌어지겠군요. 지금 새누리당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젯밤에 서청원 의원이 전 의원들에게 모두 이제 서신을 보냈죠.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임명진 위원장을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기로 안 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뒤통수를 치고 있고 자신도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떠밀려서는 나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임명진 위원장이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서청원 의원이 상당히 무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보고 이제 독선적이라고 했는데 뭐가 독선적이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들도 사람 만나고 여론을 볼 텐데 스스로 결정에 책임을 지라는 게 독선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 일본 같으면 할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를 말고 박 대통령을 봐서라도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게 사람 아니냐. 그런 염치 정도는 있어야 한다. 얘기를 했고요. 박 대통령이 엄청난 직을 잃게 됐는데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나 같으면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농사 짓겠다. 정치고 나발이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된 다음에 정치해야지 의원직 유지하고 당만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그 팩트 폭력이라고 합니까? 그죠. 팩트 폭행이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서청원 의원이 탈당식을 이제 자신이 조정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나 나가려고 했는데 왜 난리냐 뭐 이런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임금님이냐? 자기 얘기하면 다 들어야 하느냐? 과거에 그게 통했는지 몰라도 당이 이 지경이 된 건 그런 태도로 당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꼬집었고요. 지금 이정현 전 대표가 일단은 1호로 이제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별로 머릿속에 없던 분인데 큰 결단으로 어려운 당의 활로를 열어줘서 전직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는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물론 나가야 할 사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가줬으니 이제는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결단을 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팩트 폭행을 했고, 신당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 했는데, 개혁보수 신당에서는 이제 서민 보수, 따뜻한 보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당의 많은 분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서민 보수라고 하는데, 서민들의 아픔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배고픔을 겪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도 부자인 사람들인데 서민 보수라고 말하면 국민이 믿겠냐, 이렇게 신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재밌습니다. 여당 돌아가는 상황 보면 말이죠. 예. 자, 정유라가 잡혀왔습니다. 이 독일, 유럽에서 정유라 쫓아다녔던 저널리스트들이 많은데 말이죠. 예. 하여간 JTBC가 뭐 마지막 공로를 다 독점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JTBC 기자가 이제 신고를 했죠. 예. 그래서 뭐 과연 기자가 현실 세계에 개입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신고를 했다면 취재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논쟁은 이제 뒤로 하고, 어쨌든 뭐 정유라 씨가 체포가 됐고 한국에 이제 돌아오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정유라 씨가 체포되고 정유라 씨의 육성을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 박훈규 PD가 덴마크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준비 중인 정유라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녹음을 했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렸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고 지금까지 무성하게 얘기로만 듣던 정유라 씨의 육성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박훈규 PD, 길바닥 저널리스트와 이제 통화를 해서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냐, 인터뷰했을 때 느낌은 어땠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독일로 가서 이제 정유라 씨의 이제 행적을 이제 뒤쫓고 있었는데, 예. 원래 독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상당히 급하게 길을 떠나서 덴마크에 가서 이제 정유라 씨를 이제 법원에서 만났던 건데, 정유라 씨 취재에 왜 매달렸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세월호 참사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예. 근데 그 현장에서 한 300명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세월호 집회 때 첫 질문에서 사람들한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있는데 가장 알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모두가 세월호 7시간을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저기 뭐 청문회도 하고 저 사람한테도 뭐 이 사람한테 물어도 이게 뾰족하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정유라 씨를 만나면 혹시 엄마를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한번 밝히기 위해서 정유라 씨를 이제 만나러 뒤쫓고 있었다고 했고요. 정유라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식과 있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구속을 조건으로 이제 귀국을 이제 타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삼성과 관련한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아서 잘 모르고, 또 엄마가 이제 사인을 하려 해서 사인했던 것 보이고 난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했는데, 그걸 보면서 정 씨가 지금의 상황을 인지해서 엄마인 최순실 씨와 선을 그으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녹음을 들어보시면 주도적으로 질문을 한 게 이제 박훈규 PD인데요. 취재진이 이제 질문을 하면 정 씨가 상당히 이제 술술술 막힘없이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부정 입학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주사 아줌마, 뭐 백 실장님 안다고 하고 차은택 씨, 이런 얘기들은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대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화여대 부정 입학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상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것은 당시에 본인이 이제 임신 중이었고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서 가장 엄마와 싸울 때여서 이제 들은 내용이 없다, 그런 답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허탈한 대답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못다한 이야기,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길바닥 저널리스트인데 여기 지금 덴마크 길바닥에서 죽을 것 같다. 취재 비용이 이제 필요한데 식사 비용을 지금 줄이고 있고 숙박이나 차량 렌트비도 써야 하고 이제 통역비도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취재 지금 생각으로 큰 비용이 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좀 후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뭐, 정유라의 멘트를 저희가 오늘 일부 오프닝에서 소개를 했는데, 법률 자문을 받은 듯한 흔적이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어머니와 이제 가급적 이제 끈을 이제 끊어 놓으려고 하고, 잘 모른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제 면책을 받으려는 그런 속셈이 좀 보이는 인터뷰였죠. 속셈이 보였다면은 특검이 이걸 그대로 둘 리 없을 것이고, 정유라가 어디까지 이 특혜를 입었는지에 관한 보다 면밀한 그런 수사를 가해야 할 것이고,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나를 수사하라. 이게 뭐 진짜 일생이 특혜다 보니까 이 피의자 신분에서도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저런 행태, 치가 떨립니다, 한마디로. 특검에서는 뭐 그런 거는 전혀 거래 협상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어쨌든 원칙대로 송환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인권운동가 고상만 선생 만나겠습니다. 고상만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그야말로 우리 기본권이 신장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잃어버렸던 상식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예, 올해 그런 기쁨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저 고상만 반장님께 어떠셨어요? 노태우에 이어서 김영삼도 당선돼서 이거 뭐 민주진영은 집권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 나라에서. 그런 절망감은 없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 밑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5년을. 예. 그런데 김영삼도 5년이 훌떡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가 설마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밑에까지 그랬는데, 참 제가 생명력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이런 게 또 하나하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교훈이고 역사고 앞으로 밀고 가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는 비록 시들어도 예. 그 뿌리만 건강하게 잃지 않으면 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희망, 꿈을 위해서 싸워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듣고 보니까 모든 정상화의 출발은 정치 교체가 아니라 희망을 품는 것이군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김 PD님, 이남종 열사 기억하시나요? 아, 왜 모르겠습니까? 이 박근혜와 무관하지 않죠? 예. 바로 오늘 그 이남종 열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는 20대 초반인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세상에 눈뜬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잊혀진 그 이름, 또는 잊고 있었던 그 이름, 이남종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지난 한 해 2016년은 정말 대단한 한 주 한 주였는데 이른바 연 1,0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그 감동이 뜨거웠는데요. 새해 첫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 80%를 넘나들었고 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아주 월등했는데요. 예. 이처럼 박근혜의 탄핵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제 머릿속에서 내내 이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3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이날 저도 이제 기억이 굉장히 뚜렷한 게 하늘이 희뿌옇게 내려앉고 있었던 저녁 5시 30분이었습니다. 예.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요.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그 고가에서 왜 사람이 저러고 있나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슬픈 비극은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죠. 예. 고가의 남자가 박근혜 사퇴 그리고 특검 실시 이게 바로 지금의 그 구호잖아요. 박근혜 퇴진, 하야, 그리고 박근혜 사퇴 그리고 특검 실시 이 글귀가 각각 써 있는 현수막을 난간 밑으로 내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그렇게 해서 분신 항거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분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남종 열사입니다. 예. 이제 뭐 이 정도 설명이면은 어떤 분인지 다들 기억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죠. 자, 이날 이남종 열사 불의한 박근혜의 사퇴와 특검 실시 요구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갖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8시 반쯤 끝내 운명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남종 열사의 분신 충격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남종 열사가 명백히 확인한 박근혜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이러한 분신을 했는데 이러한 그 이남종 열사의 분신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만 특히 이제 당시에 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촛불을 든 분들이 매주 청계천 소라탑 아래에서 항의 집회를 했지만 실상 그 당시에 참 묘한 게 명백히 확인된 박근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박근혜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싸웠어야 하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 이남종 열사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항거한 건데 이러한 항거에 대해서 당시 경찰, 특히 경찰이 문제였는데 경찰과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그 이남종 열사의 분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왜곡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남종 열사의 분신 사건을 조사했던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은요. 이 이남종 열사의 분신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이어리 전문을 보면 어디에도 유서 형식으로 쓴 글은 없다. 가족에게 쓴 게 유서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이남종 열사가 당시에 모두 7통의 유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가족과 지인에게 남긴 5통이 있었고
국민 앞에 남겼던 2통의 유서가 있었는데 경찰이 당시에 이러한 유서를 은폐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은 이남종 열사가 시국 사건으로 분신한 게 아니라 마치 개인적 신변, 경제적 곤란 이런 것들을 비관해서 분신한 것처럼 몰아가면서 이남종 열사의 분신 결행의 의미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때 경찰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써 있었냐면요. 이남종 열사가 마치 보험 사기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참 다시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이남종 열사가 분신 자결을 하기 일주일 전에 자신이 가입해뒀던 보험의 수급자를 친동생의 명의로 바꿨다는 내용을 경찰이 발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찰 발표 후에 이남종 열사의 분신한 거를 불편하게 여겼던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마치 보험금을 노린 죽음인 것처럼 왜곡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예. 경찰의 발표는 명백한 진실 왜곡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하던 보험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내용을 알면. 예. 그 보험이 뭐냐면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27,000원 내고 그렇게 해서 차량 사고가 나거나 혹은 병이 들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게 운전자 보험인데 예. 이 운전자 보험을 동생 명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들었던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그냥 동생 명의로 바꿔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동생이 계속 이걸 유지해라 이런 의미로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남종 열사가 분신을 했다 해도 예. 단 1원의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이나 보수 언론이 몰라서 실수로 발표하거나 기사를 쓴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이남종 열사가 분신한 것에 대한 의미를 비하하고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의도했던 것, 바로 그것은 이남종 열사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한 건데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요.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보도는 정말 경악할 정도거든요. 이남종 열사가 분신하고 3일이 지나가던 2014년 1월 2일 날 당시 조선일보 인터넷판인 조선닷컴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경찰의 이남종 열사 보험 수급자 명의 바꾼 것 이것을 이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마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보험금을 노린 행위로 읽혀지도록 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의미까지 왜곡을 하는 그 짓거리를 하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이게 적어도 기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특히나 방송 쪽에서는 더 했어요. 그 누구도 이남종 열사의 분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도한 곳 한 군데도 없었고요. 오직 손석희 씨가 진행하던 JTBC에서만 이 이남종 열사가 분신한 이유가 박근혜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요구임을 보도했고요. 일체의 다른 방송에서는 이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날 이남종이라는 사람이 왜 그곳에서 무엇을 외치며 자신을 희생했는지 알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요. 자, 그렇게 시간은 4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분신 4일이 지나가던 2014년 1월 4일 날 광주 망월동묘역에 이남종 열사가 안장이 됐는데 이날까지 한겨레 신문과 경향을 제외하고 이남종 열사의 이름은 언론에서 제대로 쓴 곳은 없었고요. 예. 그 이남종 열사를 지칭하던 호칭이 뭐였냐면요. 서울역 분신남이라고 썼던 겁니다. 서울역 분신남.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여성분이면 분신녀가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서울역 분신남이라고 이남종 열사의 이름까지도 가리고 했는데 특히 조선일보 마지막까지도 악랄했습니다. 제목을 뭐로 뽑았느냐. 서울역 분신남 광주 망월동의 안장키로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애초 유족들이 조용히 가족끼리 장례를 치를 것을 원했으나 장례 대책위 등이 그간 치료비와 장례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설득해서 이남종 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난성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예. 중앙일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기사를 뽑았느냐. 서울역 분신 40대
민주열사 칭호의 시민장 추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참 논란까지. 논란은 지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사를 쓰면 논란이 되게 만드는 게 정말 전형적인 엘로페이퍼 이 언론의 악취인데,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썼냐. 이남종 씨가 분신한 이유는 개인적인 부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명분을 격하하고, 특히나 망월동 묘역에 안장한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취재한 결과 망월동 묘역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이러한 중앙의 보도와 달리 이남종 열사는요, 바로 그날 망월동 묘역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안장되어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인터뷰한 거군요. 아는 사람을 상대로 인터뷰한 게 아니라. 뭐 이게 진짜 실제로 인터뷰가 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하간 이렇게 한번 오보로 난 보도, 이로 인해서 이남종 열사는 결국 논란이 있는 사람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신 직후부터 내내 마지막까지 그 의미를, 그 뜻을 공격받으며 외롭게 걸어간 분, 바로 이남종 열사인데, 자, 이렇게 제대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못한 그 이남종이라는 분, 어떤 분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꼭 좀 전하고 싶은데요. 예. 이남종 열사가 분신한 직후에 이남종 열사의 어머니하고 장시간 말씀을 나눈 분이 계세요. 바로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이시죠. 전태삼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또 전해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자, 이남종 열사는 삼형제 중 둘째로 1973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말씀 전하는 그 아들 이남종의 어렸을 적 모습은, 그리고 어머니가 기억하는 아들 이남종은 남을 절대 원망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아이도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폐지 줍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옷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면 세 아들 중에서 둘째인 이남종 열사가 제일 먼저 자청해서 일어나갖고 얼른 가서 옷을 입혀드리기도 하고, 또 명절 때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과일을 사서 나눠드리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했던 이분이었는데, 바로 이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남겨주신 유언 17줄의 유서가 있는데요. 경찰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 유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유서를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세력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공권력의 대선 개입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개인적 일탈이든 책임져야 할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상득 최시중처럼 눈물 찔끔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던 그 양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은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이남종 열사가 4년 전 그때 우리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저는 이남종 열사의 사주기를 애도합니다. 그리고 이남종 열사가 먼저 외친 그 정의가 4년 만에 국민의 촛불로 살아나서 오늘 지금 박근혜 탄핵과 특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모든 일이 공포와 결핍을 가져가겠다면서, 그리고 그 두려움을 제가 가져가겠다며 먼저 절규했던 고 이남종 열사가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 싸우며 우리에게 줬던 정의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요. 끝으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요청입니다. 이남종,
이 이름을 한 번만 같이 불러주십시오. 예. 4년 전 그때 우리 모두가 관심 없이 외면했던 그의 정의를 지금이라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영전에 꽃 대신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남종이 수백만의 촛불로 이렇게 부활을 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그때 그분의 깊은 뜻이 담긴 그런 죽음의 의미를 폄훼하기에 급급했던 이 나라의 나쁜 언론이 지금은 또 촛불을 대변한다고 저러고 있으니, 예. 이남종 열사의 명복을 빌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사실 이남종 열사 같은 무명의 용사에 의해 이렇게 유지돼 왔고 또 계승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이남종 열사 잊지 않겠습니다. 예. 자, 고상만 반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12월 마지막 방송 때 이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격분해하셨었는데요. 네. 류철균 교수,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안 올랐겠죠?
글쎄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예. 김종이나 안종범 씨, 예. 김상률 씨, 류철균 씨, 예. 다 교수들이잖아요. 특히 김상률 씨나 류철균 씨는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까? 네. 이래저래 좀 심란합니다. 예. 근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이럴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요. 예. 몇 차례에 걸쳐서 지식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게 직접 또 아는 사람들이 화면에 좀 참담한 모습으로 비치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류철균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하고 전공이 같지 않으신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깊이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아는 친구입니다. 그러세요? 네. 요즘 문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권력이나 뭐나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대부분이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상하게 요즘 몇 사람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명민한 사람이었는데 명민함이 과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권력의 유혹에서 자유롭기가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걸 헤치고 나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서 세상과 싸우는 게 저는 문학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억압하는 쪽에 빌붙었을 때 또는 그 권력에 붙었을 때 그 기회주의자가 어떤 규결에 이르는지 그런 걸 바라보는 것도 썩 마음이 편하지는 못합니다. 예. 자, 교수님, 작품 속에 아마 오늘의 고뇌가 다 녹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아실 텐데요. 전광용의 꽃빛단 리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예, 모처럼 아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김 PD 많이 아시잖아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시험 문제도 여기저기 출제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2년에 발표된 짤막한 단편 소설인데도 한국 근현대사의 지식인의 행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이인국입니다. 이인화라고 필명을 쓴다고 하는 사람이 보이길래 이 작품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이 이인국 박사는 변신술의 귀재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신분 세탁의 귀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는 제국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경성 제국대학이겠죠? 제국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 우등생에게 천황이 하사하는 은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은사시계라 그러는데 그 시계를 이인국 박사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영리한 친구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민시대 때 주로 일본 간부들만을 주로 치료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그러면서 관선 의원까지 하게 되고요. 정치계까지 발을 들여놓는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을 빌면은 외놈의 밑밭이 외놈들의 그 밑닦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춘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왔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팽개쳐버리고 권력에 빌붙는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죠. 그러다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는데 이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 북한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양 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그나마 철저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 변신술이 아주 화려한 그 기술을 보여줍니다. 여기 스텐코프라는 소련군 장교를 치료해주면서 아주 능숙했던 모양이에요. 그 치료 기술에서는. 그러면서 또 이때 소련군들이 시계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대학 졸업 때 받은 그 은시계를 이 스텐코프라는 소련군 장교에게 주고 또 아주 그 기회주의의 속성이 빛나는 지점이기도 한데 자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놀라운 변신이죠. 거기서 또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아닌가 보다 해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남한 내려와서는 이제 브라운이라는 미국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을 백으로 해서 미국에 간 딸을 만나러 가는 걸로 얘기가 마무리되는데 예. 이 브라운의 말을 빌면 지상 낙원인 미국을 또 그리워하면서 미국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병원에서는 늘 재벌들과 부유층만을 치유하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 그러니까 무슨 그 의료인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기본적인 윤리 감각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을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인국의 이 변신술을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 후까지 전쟁 후까지기도 하겠죠. 쭉 보여주면서 이 커피탄리는 제목은 캐피탄 리라는 뜻입니다. 대위란 말이기도 하고 뭐 요즘 그 시쳇말로 하면 대빵, 뭐 대장, 뭐 이런 뜻이기도 할 텐데 역시 역사의 굴곡을 헤치고 나오는 생존의 귀재. 뭐 그런 점에서는 캡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를 살아온 지식인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이고, 비교적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시기에 그 시기에도 그렇게 상류층하고 어울리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군요.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이래 이 사람에게 붙은 그 표식이 이렇습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 투사 치료 거부, 일제 간첩 행위.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서 신분 세탁을 통해서 잘 살아남았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예. 그리고 요즘도 뭐 정당을 갈라서 세탁에 나선 모양인데 그 계보야 뭐 우리 김아무개라는 그 계보신당이라고요? 거기에 중요한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의 아버지의 행태를 보면 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뭐 자기 변명과 합리화의 귀재들이기도 해요. 예. 이를테면 이래요. 독백처럼 하는 얘기 뭐 너무나 익숙할 겁니다. 그럼 어쩐단 말이냐.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어? 날고 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다.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다 그 놈이 그 놈이었지. 이런 식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를 옹호하거나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는 문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문열 씨나 복거일 씨 그런 사람들이 식민시대 때 친일파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 나아가서 어디까지 말을 하냐면 공출로 뭐 쌀을 내놓거나 뭐 숫단지 빼앗긴 사람들 친일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친일파였으니까 나만 뭐라 그러지 말라 라는 아주 물타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기 우리 이인국 박사도 이해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사라진 인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살아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의 화려한 삶을 모색하는 또 다른 권력의 가순이 되어가는 지식인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씁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론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브라운이라는 미국인에게 미국으로 가는 길을 이제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도 갖다 바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굴종의 그 표정들을 지었겠습니까? 짧으니까 이거 보면 이래요.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귀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았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그러니까 닭사귀는 도깨비 바늘입니다. 우리 식물 이름이죠. 도깨비처럼 들러붙는 거 있잖아요. 로스케는 그 러시아 사람을 얘기하고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말이야. 나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식민지 이후 이 권력에 빌붙어서 살아온 수많은 지식인들의 변명을 압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 내가 살 구멍이야. 내가 개척해 나가야지. 지식인들의 양식이나 상식에 호소하는 것이야 뭐 너무 진부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그 지배 엘리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우리 현 주소인 것 같아서 정말로 암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뭐 일말의 지식인의 흔적이 있다면은 이런 그 유혹들에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았나 반성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생존의 귀재, 기회주의자의 귀재, 이인국 박사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요즘 고승줄에 묶여서 감찰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저런 지식인들은 어떻게 회복, 복귀 이거는 가능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대학으로 돌아오죠.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권력에는 이 지식이 들러붙죠. 이 지식의 지원 사격을 받지 않은 권력은 지탱되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지식이 어떤 권력과 만나느냐가 문제긴 할 텐데 또는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가 문제긴 할 테죠. 권력이 모두 부정적이고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푸코가 얘기하듯이 권력이 새로운 삶을 또 창안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비전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타락하고 부패한 권력과 또 폭력적인 권력과 이 결탁한 지식인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부지기수라는 것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꺼삐딴니 이 정선태 교수님의 추천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오늘부터 일부 코너 뉴스 듣기 능력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이김에서 드리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보내드립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국내 최초 수학 컬러링북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다시 소개해드리는데요. 단순한 색칠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 논리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2016 미국 스마트북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교육적 효과도 인정받았는데요.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게 해주는 책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에서 협찬하는 안경과 선글라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매년 50여 개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코페낙스가 깨어있는 눈으로 시국을 응시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문제는 2008년 2월 특별검사팀이 BBK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당선인을 조사하기 전에 먹은 음식, 고급 한정식에서 먹은 이 음식이 무엇인지 맞히는 게 문제였지요. 정답은 꼬리곰탕이었습니다. 자, 투원파파님, 정답자가 없어서 오답자지만 골랐습니다. 2017년에는 닭을 잡고 대한민국의 한을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구름신발님, 세월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와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벼를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어제 피박 퀴즈 문제는 만 몇 살부터 투표권을 갖게 되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만 19세였습니다. 마지막 네오님, 인간다움의 부족으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인간다움과 따스함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녹스 3202님,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만 17살 이상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촛불 집회 때 마이크 잡은 초등학생들 보면 이 초등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로 이어갈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루아침에 새누나당의 역적으로 전락한 친박그룹에서 단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박복근혜 정권의 개국공신 새누나당 친박입니다. 당의 공천도 쥐락펴락하던 저희가 하루아침에 청산의 대상이 됐군요. 친박 5적, 친박 8적, 최순실세의 남자들 운운하며 저희 보고 당을 떠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 목사놈이 한 명 당에 들어와서는 탈당도 모자라 할복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손에 장을 지질 걸 그랬습니다. 게다가 친박이라면 벌벌기던 자들도 저희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을 뛰쳐나간 배신자들은 개보신당이라는 괴뢰당을 만들고 저희가 밀어주어서 원내대표가 된 정우털은 탈당한 나가리 정연을 지켜 세우며 저희 보고 제2, 제3의 나가리 정연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나가리 정연은 자칭 흑수저의 쓰레기, 근본 없는 놈인데 저희가 어떻게 제2, 제3의 나가리 정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새누나당을 안 나가고 다시 패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누나라고 불리던 박복근혜님이 꼬꾸라지니 이 친박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셈이군요. 친박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친박은 종양의 뿌리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양은 떼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의학 기술로 가능하겠습니까? 박복근혜님의 주치, 주사 아줌마, 기치디오 아줌마에게 민간요법을 청해보면 어떨까요? 청와대 누나가 옥체를 믿고 맡긴다면 실력은 보장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사 아줌마, 기치디오 아줌마에게 종양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네? 그 아줌마들 야매라고요? 또 그 아줌마들 연락처는 깜빵에 있는 최순실세만 알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사실 나가리 정연님이 탈당은 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욕을 처먹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니 새누나당 타이틀을 버리고 지역구에서 무소속이나마 다시 국회의원을 해먹으려는 꼼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에서 나가라고 지랄을 하더니 당을 나가도 지랄을 하고 있으니 하는 수 없습니다. 차라리 배째고 들어눕는 겁니다. 그 친박 모임에서도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심근경색으로 죽는다고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차량이 돌진할 수도 있다고요? 이 인간 말종아, 그렇게 권력을 니들 멋대로 휘둘러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고작 탈당 하나 못하겠다? 이 철면피들 오죽했으면 목사가 할복하라 이런 얘기 했겠니? 이 악성 종양 매국노들아.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이 즉각 처리해야겠지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네, 박복근혜님을 향한 일편단심 친박들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조용 PD 부른 일편단심 민들레.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광풍, 그 여름 어인광풍 낙엽지듯 가시었네.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